미국 축구는 좀 아쉬워. 사실 캔자스 아니 LAFC 말고도 갈 거 많았는데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나? 아니 근데 갈만했던 건 많은데 캔자스 다 빠졌는데 주전들 그걸 못 이기네. 뉴캐슬 대 브라이턴. 솔직히 경기 승패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부상자 쪽을 보면은 브라이튼 쪽이 일단은 많이 빠집니다. 뭐 솔리마치가 빠지는 부분은 공격 쪽에서 일단 상당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브라이튼일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수비 쪽에 벨트만이라든가 웹스터까지도 불투명이긴 한데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게 뭐 램프티 랄란 요런 애들은 좀 오랫동안 빠져 있었으니까 뭐 그나마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 있는 브라이튼과 뉴캐슬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브라이튼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데 부상자가 이래가지고 핵심 3명 얘도 어쨌든 뭐 빠져 있고 핵심 3명이 빠졌기 때문에 뉴캐슬이 개정배인 겁니다, 여러분들. 뉴캐슬은 뭐 사이드 공격 쪽에 머피 불투명에 뭐 롱스태프 시즌 아웃 계속해서 빠져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당연히 뉴캐슬이 유리해 보입니다. 브라이튼이 뭐 화력은 좋은데 일단은 수비가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가뜩이나 불안하거든요, 브라이튼의 수비는. 워낙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수비가 불안한데 핵심 수비수인 뭐 벨트만 웨스터가 오늘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 뭐 중앙 쪽에 루이스 덩크나 뭐 사이드 쪽에 에스투피난 이런 애들밖에 안 남거든요. 중앙 수비 쪽에 지금 글쎄요, 이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나는 이거를 어떻게 뛰려나 감독이. 중앙 수비수가 없어. 벨트만 웹스터 다 빠지고 뭐 미드필더 쪽에 마땅히 내려서 쓸 만한 자원도 딱히 없긴 하거든요, 브라이튼에는. 누굴 내려서 쓸라나. 어쨌든 전형이 좀 어쨌든 변화에 대한 불가피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뭐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지금 정도의 브라이튼, 물론 수비적으로는 아니 브라이튼 공격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만 이건 실점을 안 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다. 저는 뉴캐슬 한 2골 이상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뉴캐슬 승 5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대1, 3대2, 뭐 2대1 뭐 이런 스코어로 봅니다. 뉴캐슬이 잡는 사이즈로. 아시겠죠? 뭐 가고 1차전 2대2. 자, 일단은 저번에 한번 사고를 친 피오렌티나. 잘못 적었다. 사고를 친 피오렌티나인데 어떻게 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바젤하고 바젤한테 홈에서 진다고?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피오가 뭐 극강팀도 아니고 놀랍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전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내용적으로 뭐 피오가 낫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뭐 확실한 우위까지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65대 35 정도, 뭐 우위 정도 속에서의 경기 6대 4, 뭐 65대 35, 그 정도 속에서 이제 우위 속에서 경기였는데 직전 경기도 어쨌든 변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긴 했어요, 제가. 피오렌티나가 이번 시즌 계속 유럽 대항전에서 홈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 원정에서 깡패고 오히려 홈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게 유일한 좀 불안한 점이었는데 그게 아니 이거 바젤을 근데 홈에서 져야 되냐 이거 피오야? 진짜 맞냐 이게? 어쨌든 부상자 쪽 보면은 피오 같은 경우는 풀 라인업이에요. 풀 라인업이고 바젤은 이제 수비 쪽에 뭐 로페즈나 뭐 코마스 중앙 쪽에
이렇게 빠지셔서 바젤도 부상자가 지난 경기 비해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좀 돌아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피오 배당 1.6이면은 저는 꽤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젤이 한 번 2를 냈잖아요. 두 번 2를 낼까 이걸? 지난 경기 이긴 것도 기적이에요 거의. 기적이야. 이것까지 잡을까? 피오가 뭐 홈에서 장난질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나와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력적으로 두 팀의 갭은 상당하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바젤이 지난 경기 솔직히 못한 건 아니에요. 잘했던 경기인데 잡았던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잡았어요. 그리고 좀 경기가 잘 풀렸었고 홈에서 피오가 또 병신짓을 했으니까 뭐 스위스 리그에서도 빌빌 기는 바젤이 피오 상대로 더블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거는 뭐 피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경기 바젤로 드신 분들은 이거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요. 피오를 찍거나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이고 제 생각에 한번 먹었으면은 그냥 그걸 만족하고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오늘 또 가는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홈이기 때문에 또 이게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어쨌든 유럽 대항전 이게 또 바젤은 명문이긴 하니까 홈에서의 강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면 피오가 어쨌든 간에 홈에서 장난칠 치고 원정에서 화끈하게 대승 뭐 일반 승도 아니라 계속 마인이에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전력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안 되는 두 팀 간의 갭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피오 사이드로 봅니다. 마인승까지 보고요. 2.5 없냐? 없네. 1마인승까지 보고 원오바는 오바긴 한데 저는 피오 그냥 승 찍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배당이 이게 한 1.4대였으면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씨발 홈에서 졌는데 1.4대 1.6대면은 좀 괜찮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해외 배당이 피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초기 배당을 기점으로 지금도 해외 배당 계속 피오로 빠지고 있고 해외 쪽 구매율은 피오렌티나 몰빵입니다. 뭐 개몰리긴 했어요. 존나게 몰리긴 했어. 오바랑 승 똑같은 배당이고 90%가 피오렌티나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1차전 바젤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젤로 한번 다시 가보는 배당 좋으니까 바젤로 한 80%가 갔고 해외는 90%가 피오. 다르게 몰려있네. 어쨌든 이게 우리 국내 구매율이 아마 피오렌티나가 한 60-70%만 됐어도 피오 배당이 떨어졌을 건데 해외 배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건데 지금 국내 구매율은 바젤로 몰려있기 때문에 배당이 안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아마 오히려 바젤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해외 배당 흐름만 보고 배당 변경을 하면은 지금 국내 배당 1.62 배당이 한 1.5대 52, 53, 54, 55 요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국내 워낙 바젤로 몰려있어서 배당이 안 떨어질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알크마르 대 웨스트햄. 차전 웨스트햄이 이겼죠.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니 이 경기가 아니라 저거 뭐야 바젤 대 피오 바젤로 찍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1차전에 어쨌든 이겼잖아. 막말로 1차전 이겼으니까 우리 홈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크로 찍죠? 물론 정배라서 찍을 수 있는데 1차전 경기 내용은 100대 0 경기였어요. 100대 0. 그 똑같은 경기 내용이면 100번 붙어서 아니다 99대 1 100번 붙어서 한 번 어떻게 비빌까 말까 진짜 완전히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웨스트햄이 보여줘. 스코어만 2대 1이야. 3대 0 나왔어도 안 이상한 경기 내용이었어요. 알크마르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 웨스트햄이 수많은 찬스들을 날리고 두 골 밖에 못 넣었던 경기입니다. 직전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또 그 전에 맨유를 잡았었기 때문에 리그 잔류가 거의 확정적이 된 상황 속에서 직전 브렌트포드전 제가 이때 몸살로 쉬었었는데 이거 무조건 로테이션 돌린다 웨스트햄이 그냥 수비만 할 것이다 언더 개주력으로 찍었잖아요. 이때 몬차 프렌 웨스트햄 언더 유벤투스 승 4배짜리 주력 야미하게 먹었던 날. 어쨌든 웨스트햄은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브렌트포드전을 그냥 2군 내보냈어요. 2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싹 다 벤치 자원들, 뭐 주전들 다 빼고 벤치 자원들을 내보내고 이 경기 완전히 올인을 해버린 상태고, 알크마르는 주말 경기에 거의 풀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대항전 순위 경쟁이 아직까진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유력하긴 합니다만, 그랬던 측면에서 직전 경기 1차전에 대한 내용도 웨스트햄이 너무나 원사이드한 경기 내용이었고, 네덜란드 홈이 솔직히 무섭긴 합니다만 로테이션까지도 훨씬 잘 돌린 상황이라면은, 역배를 준다면은 프레는 안 볼 이유는 없다. 개인적으로 알크 승 찍을 바에는 나는 이거 오바 배당도 괜찮거든요. 물론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알크를 갈 거면은 나는 오바를 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당이 0.5나 좀 많이 차이 나긴 합니다만, 오바 배당도 1.8이면 81이면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알크가 이길 거면 내 생각에는 다득점으로 해서 이겨야 돼. 이걸 1대0으로 이길 만한 그런 사이즈는 없어요. 직전 경기 수비적인 알크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률 자체는 언더나 오바나 또이또이하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알크 승을 찍을 거면은 다득점을 찍자. 당연히 저는 프렌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상자는 참 말씀 안 드렸는데, 웨스트햄은 스카마카 말고는 풀라인업이고요, 알크도 풀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최근에 있어서는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크도 제가 봤을 때 정배받은 이유는, 직전 경기 원사이드인데 정배받은 이유는 후반기에 거의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데위트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복귀를 하긴 했어요. 딱 필요할 타이밍에 지금 원래 기존의 핵심 자원들 몇 명이 좀 복귀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워낙 장기 부상에 좀 빠져 있었던 친구들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다. 세비야 대 유벤투스. 일단은 니안주 수비 쪽에 마르캉, 요르단, 그리고 파페게, 얘는 명단 포함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벤은 데실리오, 보누치, 포그바 또 부상이에요. 직전 경기 우리 저 주말이었잖아. 유벤투스 찍었잖아. 우리가 일반승 배당 올리기로 찍고 갔었는데, 씨발 또 부상으로 나가더라고. 포그바 진짜 어떻게 해. 울면서 나가더라고, 포그바. 존나 웃겨가지고. 어쨌든 1차전은 유벤투스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좀 기록했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비야가 경기를 생각보다 상당히 잘했어요. 원정임에도 그리고 사실 유럽파에서는 세비야가 전력의 100%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파페게가 못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르단 같은 애들도 부상이고 니안주나 그런 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세비야가 생각보다 유벤투스 원정인데도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거의 박빙의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세비야도 좋은 찬스들이 몇 차례 만들어내고, 물론 유벤투스가 전체적인 주도권에 있어서 우위는 있었는데, 세비야 역습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날카로웠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결국 거기서 이제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거고, 유벤투스도 생각보다는 세비야를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블라우비치가 진짜 골대 앞에서 바로 날린거나 그런 것들 솔직히 좀 엇가긴 했죠. 유벤투스 찍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유벤투스가 세비야 원정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경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낮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경기도 지난 경기처럼 선제골이 엄청 중요해 보입니다. 선제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일 거고, 한 팀이 선제골을 넣으면은 이게 2차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음 상대팀이 뚫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직전 경기가 1차전이었고, 조금 더 이제 유벤투스가 어쨌든 첫 번째 실점을 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어쨌든 가는 움직임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1차전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골 기대값 4예요. 근데 2골밖에 안 나오긴 했어.
근데 2차전은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기들 여기서 먹히면은 둘 다 힘들고 둘 다 수비가 좋아가지고 먼저 먹히는 쪽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점 가서 연장까지는 가능해도 역전을 하기엔 정말 어려워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가 이 경기에서는 제일 찍기 괜찮지 않을까 싶고 승패로 따진다면은 이게 근데 좀 아니 진문서까지는 아니에요. 진문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나마 이 경기에서 찍을 거면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소리고 진문서까지는 아니야. 저 멘트 때문에 내가 또 까야 되네. 별점 3개 안 줬습니다 언더에. 음, 별점 2개 줬어. 그러니까 갈만한 정도예요. 갈만한 정도. 그리고 승패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기는 해요. 잘 모르겠어.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 뭐 1대0 유벤투스, 뭐 1대0 세비야, 뭐 1대1 다시 나와도 안 이상한 거. 막말로 2대1로 어느 한쪽이 이겨도 안 이상해요. 오바가 나온다면. 그런 측면 속에서 그냥 배당 높은 거 찍는 게 맞다. 이 경기는. 뭐 프렌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뭐 난 일반 승도 솔직히 좀 별로예요. 세비야 갈 거면 해무 찍고 아니면 무승부 찍고 아니면 유벤 역배 찍고 그러니까 배당 제일 높은 것들 건드는 게 맞다 이거는 건들 거면은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다 또이또 왜요 그나마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은 프렌이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없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무승부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햄무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근데 뭐 찍을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 일차전 1대0 로마지. 자 직전 경기는 로마가 홈에서 이 경기 프렌을 봤었는데 진짜 엄대형 싸움이었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매치였는데 로마가 이겼어요. 1대0으로 잘해서 이기진 않았습니다. 그냥 둘 다 똑같이 경기를 했어요. 오히려 로마가 이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디발라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발라를 후반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밖에 쓸 수 없었고 마이날돈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레버쿠젠한테 점유율 다 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분석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쿠젠의 이제 무사 디압이라든가 이런 빠른 선수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디압이 프림퐁 요 라인의 스피드가 엄청 좋거든요. 이거를 막으려고 최대한 집중을 했던 그리고 우리는 뭐 세트피스가 됐든 뭐 역습이 됐든 어쨌든 득점에 대한 찬스가 있을 것이다. 레버쿠젠의 공격만 막으면 딱 요 메타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쉽게 뚫지 못했고 로마도 별 찬스가 없었습니다. 막 큰 찬스 날 것까지는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타격을 했을 뿐이지 양팀 기대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 정도 돼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제 무리뉴식 철퇴가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이겼던 경기인데 오늘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 생각에 로마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홈에서도 저 정도로 점유율을 많이 내주고 경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원정 경기 가면은 결국 독일 홈발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로마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로마 쪽에서 다행인 부분은 부상자들은 일단 많이 돌아왔다라는 측면이에요. 레버쿠젠 먼저 보면은 수비 쪽에 코소누나 미드필더 쪽에 안드리, 시크 여전히 부상. 코소누가 빠진 게 상당히 좀 아쉽죠. 안드리랑 수비랑 중원 쪽에서 중요 자원인데 빠져 있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왔어요. 원래 막 스몰링도 직전 경기 좀 상태 안 좋았고 첼리크도 제 생각에 안 좋았었던 것 같고 또 마이날둠이나 뭐 디발라도 불투명에 떠 있었잖아요. 결국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었고 근데 칼스도르프랑 쿰블라 디에고 요렌테 요 정도면 괜찮아요.
있으면 좋은데 칼스토로프는 뭐 사실 좀 뭐랄까 인성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안 못 뛰다가 후반기부터 출전했기 때문에 원래 플랜에는 없던 놈이에요. 쿰블라는 그냥 쓰레기. 뭐 물을 못 마시면 뭐 해골물이라도 마셔야 되니까 딱 그 정도 느낌의 쓰레기고, 디에고 로렌테 뭐 리즈에서 넘어와가지고 후반기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막말로 뭐 스몰링 있으면 없어도 되고 뭐 약간 또 다른 옵션일 뿐인 상황에서 로마가 상황적으로는 좀 더 나아서 부상자가 돌아온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무승부에무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승부에무. 레버쿠젠이 홈에서만큼은 확실한 좀 우위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 이제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전혀 로마의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홈에서 좀 뒤바꾸는 흐름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무리뉴가 또 잘 준비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좀 타격을 하진 못하고 대신 원정보다 훨씬 더 찬스들이 그래도 많을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레버쿠젠이 이 경기를 연장으로 이끌든가, 아니면은 무리뉴의 로마가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우승했잖아요. 이번 시즌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유로파 결승에 가는 무승부 정도 딱 캘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세비야 무승부에무보다는 나는 이거 무승부에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늘 해적 분석은 여기까지.